공자의 천하주유. 실패한 여정은 어떻게 역사가 되었나? 오늘 보여드릴 장면은 모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자리에서 말없이 떠나는 55세의 공자. 두 번째, 굶어 쓰러지는 제자들 앞에서 검은고를 타는 스승, 공자. 세 번째, 68세에 고향으로 돌아오며 눈물을 흘리는 공자. 그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에피소드 1. 미녀 80명과 공자의 사직서. 기원전 501년, 공자 나이 55세. 그는 노나라의 대사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법무부 장관. 3개월 만에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정직해졌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공자가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 바로 그때 이웃나라 제나라가 움직였습니다. 노나라가 강해지면 자신들이 위협받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나라는 노나라 정공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제나라가 보낸 선물은 이랬습니다. 미녀 무의 80명, 그리고 준마 120마리. 노나라 왕 정공은 그 선물을 받은 날부터 사흘간 조회를 열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도 백성들의 청원도 듣지 않은 채 무의들의 춤만 바라봤습니다. 공자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아침 그는 관복을 벗었습니다. 사직서 한 장을 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서 공자는 자공과 마주 앉습니다. 선생님, 노여워하지 않으십니까? 공자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천천히 걷고 있다. 뛰어나가지 않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 그 말의 의미를 자공은 한참 뒤에야 이해했습니다. 뛰어나가지 않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군자의 항이었습니다. 에피소드 2. 진체지액. 들판에서 굶다. 방랑 7년째, 기원전 489년, 공자 나이 62세. 공자 일행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 허허벌판에 갇혔습니다. 진나라, 채나라. 두 나라 모두 공자를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느 군주를 만나면 그 나라가 강해진다. 우리에게는 위협이다. 그래서 군사를 풀어 포위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로는 얼굴이 붓고 가장 총명한 제자 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방 안에서 검은고를 탔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자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가장 용맹하고 직설적인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군자도 이렇게 궁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의 도가 맞다면 왜 우리가 이 꼴입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항의였습니다. 공자가 검은고를 멈추지 않고 천천히 말합니다. 자로야, 군자도 궁할 수 있다. 다만 소인은 궁하면 넘쳐 흐른다. 넘쳐 흐른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소인은 궁해지면 원망하고 포기하고 남을 해칩니다. 군자는 궁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로가 물러났습니다. 다음에 들어온 건 자공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공아, 내 도가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왜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묻는 애시냐. 명마가 명마인 것은 알아주는 주인이 있어서가 아니다.
스스로 명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안회였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총명한 제자. 선생님의 도는 지극히 큽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군주들의 부끄러움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에야 군자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공자가 웃었습니다. 굶은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논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들판에서 굶으면서도 제자들과 도를 토론한 사람, 그것이 공자였습니다. 에피소드 3 68세 돌아오는 길. 14년 만에 귀국하는 날, 공자의 나이 68세, 수레가 노나라 국경에 들어서자 공자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초나라를 표제한 7개국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처절한 실패의 귀환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표정은 달랐다고 합니다. 슬프면서도 담담했다고. 왜일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군주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곁에서 14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그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귀국 후 공자는 관직을 사양했습니다. 대신 책을 정리하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공자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무덤 곁을 지켰습니다. 자공은 홀로 6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스승을 떠나보내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20여 년 동안 자신들에게 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온전히 받아 적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논어입니다. 55세에 떠나 68세에 돌아온 공자. 어떤 군주도 그를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500년 뒤 우리는 여전히 그의 말을 읽습니다. 그가 꿈꾼 나라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가 가르친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정치가가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스승이라는 역설.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공자는 들판에서 굶으면서도 검은 고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질 때 그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동아시아의 정신적 헌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자는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이던 배움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평민에게 처음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과 창이 지배하던 야만의 시대에 오직 사람에 대한 사랑, 즉 인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고대의 역사, 공자 이야기. 공자의 천하주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으로 공자의 천하주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